8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한태호 아나운서 휴가로 내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부터 덥죠. 무더위가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여전히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2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한 무더위는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16회를 맞은 횡성 한우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된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횡성 지역의 축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가 올해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돌봄 로봇을 지역 노인복지관과 치매 안심센터 등에 보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해보고요. 또 끝으로 원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춘천과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우울했던 서울 광화문발 코로나19에 강원도 내 확진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나 8.15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이 없는 데다 집회 확진 외에도 도내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와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확진자 수도 100명에 근접한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에서 32번째 이어서 33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시 보건당국은 원주 무실동에 거주하는 A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돼 입원 조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이동 동선과 방문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공연계 침체 장기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내 확산 이후 공연 분야 피해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정부의 4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하반기 행사도 줄 취소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이자 강원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횡성 한우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 방향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횡성 루지체험장 개장했죠. 이후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지 루지체험장 운영 소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횡성 지역에서 열리던 이른바 5대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금 축소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행성에서 열리는 좀 대표적인 축제가 한 5개가 있는데요. 네. 5대 축제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갑천면의 행성 호수길 축제, 둔내면의 토마토 축제, 청일면의 더덕 축제, 안흥면의 안흥 찐빵 축제가 있고요. 행성을 대표하는 좀 한우 축제 등 이것이 모두 행성의 좀 5대 축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면 단위별로 그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인데요. 연중 지역 관광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지난 오는 9월 초 열릴 예정이었던 행성 호수길을 비롯해서 매년 8월 피서철에 개최됐던 둔내 토마토 축제와 더덕 축제는 올해 9번째 행사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한우 축제와 함께 개최해야 할 예정이었던 안흥 찐빵 축제도요. 지난 18일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면 단위 4개 축제는 모두 취소가 돼서 지역 관광 경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10월 15일 개막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행성 한우축제도 지난 10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성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축소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재단 이사회는 대규모 야외 행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오프라인 축제를 강행할 의사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았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높았기 때문에 온라인 축제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 큰 축제 그나마 기대를 했는데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산되면서 지역 주민들 또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자, 횡성 한우 축제 지난 2년간 또 통합 브랜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고 또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 개최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결정하기까지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성 한우 축제가 좀 비대면 축제로 전환되기까지 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문화관광축제가 좀 35개가 있는데요. 이달 현재 20개 축제가 취소가 됐고요. 행성 한우 축제 등 12개 축제가 개최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행성문화재단은 그 이사의 결정이 앞서서요. 지난 7일 장신상 군수를 비롯해서 행성 군의원, 한우 생산자 단체인 축협, 농축산물 유통사업단, 한우협동조합과 유통사업자인 축산기업중앙회, 행성군 축산과 등 지역 내 축산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행성 한우 축제 개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행성시장조합 상인들하고 축산기업 중앙회 등에서는 그 축제 개최 시 대규모 외지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지역 전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축제로 인해서 감염자가 나올 경우 지역 경기는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장신상 군수도 올해 축제는 사실상 정상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축제를 축소 개최하더라도 오히려 방문객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고 이미지만 훼손할 수 있다고 이제 입장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이 좀 모아져서 결국은 좀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가닥을 잡게 된 거고요. 또 하나 그 한우 축제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여러 가지 영향은 그 재단이 최근 읍면별 지역 인사 535명을 대상으로 한우 축제 개최 여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그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우려해서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무려 79.3%, 424명이나 됐습니다. 즉 행성군민 5명 중 4명꼴로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축제를 강행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축제 프로그램을 좀 온라인 중심 축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먹거리 축제인 횡성 한우 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개최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이 많은 방문객이 밀집하는 한우 판매장도 현재 상황에선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기본 계획은 나왔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 행성 한우 축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당초 올해로 16회제를 맞는 그 한우 축제는 그 지난 2년간 아시겠지만 한우 브랜드 통합으로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축제를 지난 2년간 불참했던 축협 등 그 행성 지역 내 모든 생산단체라든가 유통단체가 참여하는 좀 하악 축제가 좀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맞이하면서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행성문화재단은 좀 공식 축제 개막일인 10월 15일까지 50여일 앞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에 가급적 이달 내로 비대면 온라인 한우 축제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전국 좀 35개 대한민국 대표 문화 관광 축제 중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좀 지난달에 열렸고 봉화 은하 축제가 최근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재단 관계자들은 이 축제들을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한우 축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에 일단 그 메인 코너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대형 구이터라든가 공연 프로그램은 전면 취소가 됩니다. 또 농축산물 특판장이라든가 체험 코너도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좀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우선 좀 한우 축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온라인 한우 판매 촉진 이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 농축산물도 집중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찾아가는 콘서트라든가 버스킹을 통해서 축제 취소로 유축된 면 단위 지역 주민의 문화사회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전문 요리사의 한우 요리 만들기와 이벤트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축제 기간이 당초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개편될 경우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행성한우 축제가 16회 행사인 만큼 16일간 행사를 치르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횡성한우 축제 온라인 비대면 축제지만 기간은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결정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횡성 지역 폐쇄된 국도에 조성한 세계 최장 루지 체험장이 지난 12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 먼저 이 루지 체험장 아직도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행성 루지 체험장은 그 행성 우천과 안흥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그 옛길의 그 전제 정상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 그 스릴 만점의 루지 체험장을 변신을 한 겁니다. 행성군이 지역관광 자원개발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준비한 레저 시설인데요. 그 루지는 그 썰매를 타고 얼음 코스를 할 줄 아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이 경기 종목에서 고안된 썰매 모양의 무동력 놀이기구를 타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칠 줄 아는 놀이기구로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이미 그 전국 14곳에서 각기 다른 컨셉과 코스로 운영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나 행성 루지는 국내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총 2.4km에 이르는 코스는 좀 세계 최장 규모이고요. 최대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고 속도에 따라서 4분 내지 5분가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성 루지 체험장은 그 페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은 아스팔트 바닥을 타고 내려오는 친환경 레저 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속 60km까지, 그러니까 2.4km를 4분에서 5분 달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스릴 있을 것 같습니다. 타보셨습니까? 예, 한번 타봤는데 네. 굉장히 그야말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좀 무서움도 좀 느낄 수 있는. 예. 그렇겠군요. 예. 자, 개장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좀 많이들 찾는 편인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행성 루지 체험장이 좀 그동안 개장하기 앞서서요, 코로나라든가 긴 장마 때문에 좀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개장 이후 좀 비가 온 날을 제외하고요, 6일간 유료 입장객만 6,37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대략 하루 한 1,000여 명이 이용한 셈인데요. 그러나 지난 17일이었죠. 공휴일에는 1,757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장 수입도 한 6일간 한 8,100여만 원에 달해서요, 행성의 효자 관광 상품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 이용료는 그 주말과 성수기 기준으로 1회가 15,000원이고요. 2회가 24,000원입니다. 평상시 이용료는 그 1회 평일날 기준으로 보면 주말이 아닌 평일. 예, 네. 1회가 12,000원, 2회가 21,000원인데 이달 말까지 개장 기념으로 전 고객 대상에 20% 할인 이벤트가 실시가 됩니다. 네. 할인 혜택 요금이 평일 1회 기준으로 12,000원, 2회 기준으로 19,200원이고요. 이용료를 낸 모든 입장객에게는 안흥과 우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지역 관광 상품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일 1회권은 이달 말까지 사실상 9,000원에 즐길 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 행성 루지는 지금 전국 유사 시설에 비해서 좀 저렴한 이용료로 최장의 거리를 좀 즐길 수 있는 만큼이에요. 이번 개장 이벤트를 꼭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장 규모로 최대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고 6일 동안 입장 수입이 8,100여만 원. 네, 앞으로 또 휴자 관광 상품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로봇 실증 사업 분야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인력 분야에 원주시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김민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올해 로봇 실증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먼저 로봇 실증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네, 로봇 산업은 10대 혁신 성장 동력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요. 국내에서는 앞으로 돌봄이나 재활, 의료, 물류 서비스 등 4대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재활 등 생활 서비스를 포함해서 건설 사업에도 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로봇 실증 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활용한 뒤 이후 실제로 로봇 활용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또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인데요. 원주시가 올해 로봇 실증 사업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로봇 활용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로봇을 활용해 고령 인구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로봇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요양원과 복지관 등에서 이용자를 위한 돌봄 인력으로 활용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정보통신과 최진선 정보기획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 중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로봇 활용 분야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주식회사 서큘러스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에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의 집합체로서 정부는 로봇을 10대 혁신 성장 동력 사업으로 선정해서 물류, 돌봄, 웨어러블, 그리고 의료 분야 등 4대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돌봄 로봇은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감 해소라는 이슈를 풀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로봇을 돌봄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논의를 거쳐서 올해 말쯤 이제 로봇이 보급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네, 로봇 실증 사업이란 로봇의 활용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원주시는 앞으로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말쯤에 로봇을 실제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 지역의 요양원과 복지관 등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원주시와 함께 로봇 보급 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강릉 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학생들도 참여해 로봇 활용 방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반려로봇 200대가 올해 말에 보급될 예정인데요. 원주시 노인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3년 동안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동작과 음성, 표정을 인식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각종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정보통신과 최진선 정보기획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서 원주시는 총 200대의 로봇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급 대상처로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사회종합복지관, 요양원 등에 보급해서 이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정서를 케어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되고, 또 요양원 등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돌봄 인력의 업무 내역을 로봇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업무 보조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자폐나 지체 장애 아동의 교육 및 돌봄 분야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보급되는 그 로봇은 음성인식, 안면인식, 상황인식 등이 가능하며 기쁨과 슬픔, 흥미로움 등 5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서 그 돌봄 분야에 필요한 추가적인 컨텐츠도 개발하고 이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네, 이번에 진행되는 로봇 실증 사업으로 요양원이나 또 복지관 등에서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지길 기대해 보고요. 또 로봇의 역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나요? 네, 이번에 보급될 예정인 로봇은 날씨나 뉴스, 또 일정 알림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로봇이고요. 그 밖에도 책 읽어주기, 퀴즈 등의 놀이 기능과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거나 원격 대화도 가능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현재 수준은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 정도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돌봄 분야에 필요한 추가적인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나 부모 등 돌봄 인력이 케어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로봇이 대신 케어할 수 있는 돌봄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는 만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도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소식 김민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한 걷기 행사인 생명사랑 숲길 걷기 같이 걷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원주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한솔 담당자 함께하겠습니다. 강한솔 담당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숲길 걷기 같이 걷자라는 행사인데 먼저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정신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사랑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었는데요. 그중 숲길 걷기는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또 참여 기간 동안 자유롭게 봉화산 둘레길을 걸으시고 또 정해진 미션을 수행한 뒤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어떤 취지를 갖고 진행되는 행사인가요? 같이 걷자 행사는? 저희가 이번에 장기화된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원주 시민분들에게 이런 작은 활동을 통해서 좀 활기를 되찾고 서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비대면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장소가 봉화산 둘레길 코스라고요. 이 둘레길 코스는 어떤 공간인가요? 원주에 마련된 둘레길 중 하나고요. 봉화산 등산로에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고 행사에서는 이곳을 자유롭게 걸으시면 되는데 미션을 위해서는 봉화산 정상을 꼭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하신 시민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걷기와 미션을 수행하시고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참여 기간은 9월 1일부터 13일까지고요. 네. 사전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날짜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신청을 해서 걷는 건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네, 거의 그렇습니다. 2주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네요. 네. 네. 뭐 참가비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참가비는 따로 없고 무료로 네.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행사 전 미리 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 어떤 방법으로 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원주시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나 혹은 033-746-0198 전화로 사전 신청 가능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비대면 인증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참여에 조금 제한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전화 신청이 간편할 것 같은데 연락처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네, 033-746-0198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746-0198 여기가 원주 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원 제한은 어떻게 따로 없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 300명 사전 신청 받고 있고요. 네.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전 신청 기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 300명까지 선착순이라고요? 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서둘러야겠네요. 네.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자라는 의미에서 네,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원주 시민분들하고 함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극복해서 자살로부터 안전한 원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한솔 담당이었습니다. 네, 8월 20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유진, 엔지니어 김덕님,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